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이라며 한 대행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 통보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주말에도 출근해 소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전자공문조차 열람하지 않는 등 출석 요구에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국내 인사 중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정 회장이 한미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7도까지 떨어지고 강한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경기와 강원의 북부 내륙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파는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하라고 밝혔습니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제2요구 시한이 다음 달 1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앞당겨 공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모레까지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의미하는 거냐는 취지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총리실은 특검법 공포에 대해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특검에 빠른 발족이 필요하다며 당장 모레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앞당긴 겁니다.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당대표급이 아니라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운영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을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순 실무 여야정 협의로 협의체 기능을 한정해 국민의 명령을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종 목표가 윤석열 옹호에 있지 않습니까? 국정안전협의체라고 하는 타이틀을 없애고 단순한 실무형의 여야정 협의체를 원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거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조속한 임명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욱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에 상설 일반 특검까지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시사하며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국정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 인수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는 참여 주체를 당대표냐 원내대표냐 싸울 일이 아니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장 만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열고 늦어도 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여야 대치전국 뉴스 추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둔 만큼 하루빨리 구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9명으로 늘려야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서두르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고 늦어도 27일 표결이 목표입니다. 윤석열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에 국민의 명령을 대행한 국회에서 이것들을 다 추진했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 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의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선 진보와 중도 보수가 2대 4로 나뉘지만 이들 3명이 합류할 경우 4대 5로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임명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의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 권한대행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국회팀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앞서 본 내용들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겁니다. 여야 입장차가 명확해졌어요. 네.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또 헌법재판관 임명, 또 여야정 협의체까지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속도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면서 탄핵 카드를 꺼낸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국 주도권 지겠다는 건가요? 네, 민주당은 그동안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중하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국정 안정보다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한다는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판단이었는데 오늘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총리를 탄핵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헌법에 다 답이 있습니다. 다음 후순위가 직무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한 대행이 아니어도 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탄핵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예, 그런데 김 기자 24일이면 법정 시한보단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하라는 건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매주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그날이 바로 24일입니다. 예. 한 대행은 그 다음 주 화요일인 31일까지는 숙고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26일 또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겠다는 일정에 맞춰 이번 주 안에 특검법까지 처리하기 위해 한 대행의 결단을 압박한 겁니다. 특검 통과로 전국 주도권을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보다는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더 믿을 수 있고 김 여사 특검은 수사가 여권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바로 이 점을 꼬집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입니다.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의 근거에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한 대행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인 만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가결 조건인 재적의원의 과반 찬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연일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입장이 좀 나네요.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여야가 서로 상반된 결단을 요구하며 한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한 대행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의 탄핵 압박이 한 대행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에 답을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먼저 내일은 탄핵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를 적은 답변서를, 24일까지는 개엄 당일 작성한 국무회의 회의록을 헌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요일인 27일에는 헌재에서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열릴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해도 탄핵심판 절차는 강행한다는 게 헌재의 입장입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25일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느냐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차 출석 요구에 답하지 않았고 검찰의 출석 요구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직원 대부분이 주말에도 출근해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환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지난 20일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청을 통보했습니다. 요청일은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말에도 출근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기록들을 정리하고 종합하면서 소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일 구속된 문상호 정보자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등 대통령 소환에 앞서 혐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공문조차 열람하지 않는 등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윤 대통령 측이 지난주 초부터 언급했던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서류 송달 문제에 부딪힌 상황입니다. 당장 금요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면 최소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헌재는 당사자가 수령을 거부해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일 그 결정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에 출석 요구서까지 모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절,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들을 바로 받은 것과는 크게 대조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좀 끌겠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방어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 송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데 현행법상 고의로 거부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송달 시점으로 보거나 서류를 두고 오고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 결정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 준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내일 송달 간주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서남비 법조팀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오늘까지도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여부에 답이 없다고 하면 일단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를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에게 저희가 오늘 또 입장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통화가 안 돼서 문자로 물었는데요.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 측에서 25일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늘, 내일 중으로는 조사에 응한다는 답변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기자들에게도 공수처에도 묵묵부답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25일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은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공수처로 체포영장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에도 불응한다면 체포 시도에 나설까요? 만약 공수처가 수사를 서두른다고 한다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는 과정에 있고 또 주거가 일정한 상황 등을 감안을 했을 때 한 번 정도 더 소환 통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공수처 관계자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는데요. 25일에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주 먼 얘기라면서 25일 불출석이 현실화되면 그때 검토할 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매우 신중한 답변이죠. 오동훈 공수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곧바로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공수처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인지 그때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속도 조절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공수처 입장에선 이젠 속도보다는 방향, 그러니까 수사를 문제없이 잘 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이 일단 정리가 됐죠. 공수처 입장에선 일단 수사는 가져왔기 때문에 이젠 이 수사를 제대로 문제되지 않게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하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발견될 경우 위법 수사라고 하면서 일일이 다 문제 제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 뭔가 빌미를 제공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단계 하나하나를 넘어갈 때마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윤 대통령 말고요, 다른 사람들 내란죄 수사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핵심 인물들이 구속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 인물들 구속 현황을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지난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이 첫 스타트였죠. 그 다음은 경찰 1, 2인자였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청장이 13일 같은 날 구속이 됐고 14일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16일에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리고 17일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총장이 구속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주축으로 한 비선 라인도 잇따라 구속되고 있는데요. 롯데리아에서 노 전 사령관과 만나서 계엄 논의를 했던 문상호 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수사본부장도 구속됐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거의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과연 이들에게 지시를 한 최정점에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에 대한 조사만 남은 상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트랙터를 몰고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농민들과 경찰이 어제부터 대치해왔죠. 경찰이 28시간 만에 차벽을 철수하면서 농민들이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성민 기자, 트랙터 행렬이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도착한 상태인가요? 네, 저는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약 600m가량 떨어진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경찰이 차벽을 해제하며 남태령 고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한 농업용 트랙터 10대가 약 1시간 전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안전상의 이유로 관저 바로 앞까지는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유턴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퇴진 비상행동 등은 오후 6시쯤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도 집회에 합류해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규탄했습니다. 경찰이 차벽을 치운 이유는 뭔가요? 네, 어제 상경한 농민들은 서울과 과천 경계인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과 1박 2일 약 28시간 동안 대치했는데요.
경찰이 교통불편을 이유로 행렬을 막았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서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경찰과 시위대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상경한 시위대는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였지만 협상을 통해 트랙터 10대만 서울로 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로 대통령 관저에서 600m 떨어진 위치까지만 접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하산길에 잠시 걸터앉은 나무가 부러지면서 30대 남성이 조난당했다가 1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에선 사고가 나 밖에 나와 있던 운전자가 뒤따르던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7시 56분 구조 요청 2시간 50분 만에 구조대원들이 눈밭 위에 누워있던 30대 남성을 발견합니다. 하루 전 내린 폭설로 등산로가 사라진 상황에서 대원들은 무려 7시간이나 남성을 들고 필사적으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산길에 잠시 걸터앉은 나무가 부러지면서 조난당한 남성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이 회복 중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6시 37분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나들목에서 앞차와 접촉사고가 난 승용차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살피러 밖에 나왔다가 뒤따르던 택시에 치여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경기도 부천의 한 단층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홀로 있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 인근에선 편의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소방대원 70여 명이 출동해 불을 껐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선 움막에 불이 나 건물과 주변 임야 500제곱미터를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외교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국내 유력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장남과의 친분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와도 만난 정 회장은 트럼프 측근들이 한국의 상황에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박 6일간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서 당선인과 만나 식사를 하고 별도로 15분간 대화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정 회장과 트럼프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에만 4차례 만날 정도로 절친한 사이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진 않았지만 인사나 정책을 좌우하는 마쿠 실세로 불립니다. 정 회장은 미국 체류 기간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당선인의 최측근들도 두루 만났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미국 기다려달라. 트럼프 주니어의 친분 덕분에 향후 한미 관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정 회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다음 달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참석 여부엔 우리 정부가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상대국에 대한 모욕이다. 영국 가디언이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대사들에게 한 혹평입니다. 예비 며느리와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사돈, 여기에 미식 축구 선수 출신 지지자 등을 대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운동선수들의 대사 역할을 해왔다며 주 바하마 대사로 지명한 허셜 워커. 미국 프로풋볼 선수 출신인데다 정작 외교계 경험이 없어 논란이 적지 않은데 과거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 지지하며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섰습니다. And I think it's wrong to have leaders to not retake responsibility to do what's right. My campaign is about doing what's right for the people of Georgia. 전문성 대신 측근 위주의 트럼프식 외교팀 인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 프랑스 대사에 지명된 찰스 쿠슈너는 트럼프 당선인의 사돈으로 과거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장남의 약혼녀는 주 그리스 대사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톰 베럭은 주 튀르키예 대사에 지명됐습니다. 외신은 차가운 반응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외교계의 광대차 같다며 상대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런 논란에도 거침없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대사 자리의 절반을 측근으로 채운 트럼프 일기와 비슷하게 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는 자선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 10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이틀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여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수도 아부자의 한 성당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자선 행사를 찾은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무료 식료품을 받으려고 줄 선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아이들을 포함해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They just opened the gate. In this morning, everybody just rushed out. Then some people fell. Then they now started marching some people. They marched them to death. 불과 이틀 전 나이지리아의 또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남부 오요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선물과 음식을 나눠주자 수천 명의 사람이 몰렸고 최소 35명이 숨진 겁니다. Adéọ̀yọ́ General Hospital wọ́n láwọn ọmọ kan wà ńbẹ̀ ọ̀pọ̀lọpọ̀ àwọn ibẹ̀ náà náà dẹ̀ kó àwọn ọmọ tó ṣaláìsí. 승용차 한 대가 트럭 바퀴에 깔렸고 불에 탄 버스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변했습니다.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 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최소 38명이 숨졌습니다. Segundo informações de testemunhas no local, o ônibus que seguia sentido Teoflotone pela BR-116 perdeu o controle, colidiu com uma carreta, onde veio a se incendiar. 호메우제마 미나스 제라이스 주지사는 SNS에 성탄을 앞두고 일어난 비극을 맞은 피해자 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매서운 한파와 폭설 덕에 관광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의 하얼빈인데요. 이젠 세계적인 겨울 축제가 된 하얼빈 빙등제가 올해는 어제 시작이 됐는데 추위를 잊은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마법처럼 그대로 중국 하얼빈에 옮겨졌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이 형형색색 불빛과 합쳐지니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영하 20도의 날씨에 줄까지 서야 하지만 추위를 잊은 관광객들은 눈호강이 즐겁기만 합니다. 521m를 쉬지 않고 내려오는 얼음 미끄럼틀은 아이들에겐 최고의 놀이기구입니다. 非常刺激，然后速度非常快，就让人感觉很惊险又快乐。感觉这个冰雪大世界还是非常的让人好玩的，就舒心的。 올해로 26번째 열린 하얼빈 빙등제는 여의도 공원 4배 면적 크기로 조성됐는데 축제를 위해 사용된 대형 얼음 조각만 30만 개에 이릅니다. 지난 겨울 270만 명이 빙등제를 찾았는데 이번 겨울에는 무비자 정책의 효과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Я могу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здесь транзитом в течение многих дней. Очень удобно. Очень хорошо. Вы можете хорошо испытать китайскую. 축제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중국 정부는 관광을 스포츠와 운송, 숙박 등 다른 산업들과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빙설 경제를 차근차근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방금 보신 하얼빈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도 강추위에 떨었습니다. 중부 내륙은 기온이 영하 19도 아래로 떨어져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영하 10도의 한파는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돼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한파 크리스마스가 될 전망입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고드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가게 곳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솟아나옵니다. 찐빵, 붕어빵을 파는 가게 앞에는 추위를 덜어내려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런 춥다는 거 저기 매스코마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는 찐빵 아주 유명한 집이라 그래서 한 박스 사가지고 먹고 그래서 갑니다. 날씨가 추우면은 붕어빵이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또 오뎅도 추우니까 국물도 드시고 많이 오세요. 오늘 붕어빵 많이 팔았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바닥 곳곳은 눈이 얼어붙어 미끌미끌합니다. 눈이 그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모습입니다. 강원도 횡성, 경기도 포천 등 내륙 지역은 영하 19도 아래로 내려가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눈과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져 강원 화천, 광덕산의 경우 영하 28.7도로 전국 최저, 강원 고성, 향로봉, 전북 무주, 설천봉은 영하 28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이번 추위에 좀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느 지역들이 좀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살얼음에 대한 좀 대비를 철저히 하시죠. 이번 주 내내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최근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가족의 전통적인 관념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더불어 혼외자란 단어가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박혜빈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배우 정우성 씨를 두고 비혼 출생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혼외자라는 단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부모를 중심에 두는 시각이고 아무 책임 없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혼외자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 물었습니다. 긍정, 부정적인 쪽으로 나누자면 그냥 좀 부정적인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가치 판단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람의 선택이 그 아이의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미국, 프랑스 등은 혼외자가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며 혼외와 혼중 출산이라는 개념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혼외자는 엄연한 법률 용어입니다. 현행법에서 혼인외 관계에서 얻은 자녀를 혼외자, 혼인 관계에서 얻은 자녀는 친생자라고 칭합니다. 부정적 인식을 준다는 지적에도 기존 용어를 자녀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친권이나 양육, 재산 상속 등에서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개념을 규정한 것은 가족 간의 가족 재산 관계를 확정하는 것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혼외자는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 법적, 행정적 용어로 봐야 한다는 결론에 더 가깝습니다. 사실 확인 박혜빈입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온라인 도박 사범 중 절반이 청소년이었습니다. 입건된 청소년 중 가장 어린 학생이 9살 초등학생이었고 2억 원 가까운 판돈을 내건 16살 고등학생도 있었는데요. 2차 파생범죄로 확산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3월 5천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총판으로 불리는 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중학생 4명도 있었습니다. 사이트 이용하다 보면 가끔씩 총판을 구한다고 올라와요. 몇 명 정도 데려와봤어요? 주마다 20명까지. 단순 호기심으로 도박을 접하는 것에 이어 친구의 소개로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들의 숫자도 6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한 중독을 넘어 도박 참여를 위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절도, 금품 갈취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박 자금의 입금과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는 확인이 되잖아요. 이번에 낸 개정안이 바로 그 도박에 사용된 계좌는 즉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합법 시장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들처럼 좀 수많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도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양성화시키면 최소한 그럼 청소년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거예요. 청소년기에 빠지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을 고통받게 되는 만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주변에서 기침 소리 많이 듣게 됩니다. 감염병도 기승인데 특히 독감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아이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침 많이 하고 열도 높게 나서 병원에 갔는데 폐렴이 심하다고 해서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고.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감염자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숫자가 인구 1000명당 8.6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판단하는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3.6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염력이 강한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13세에서 18세 학생들은 1000명당 36.9명이나 걸렸고 7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 감염자도 24.7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처음 증상 시작되면서 기침이 아주 심했던 그룹들은 가끔 폐렴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간에 2차 감염의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폐렴이 되기도 합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2달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둘러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날이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7.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도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서울도 영하 6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주 후반에는 또다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눈비 예보도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충남 서해안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5도, 대전 7도, 남부지방도 광주와 대구가 8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성탄절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날 것으로 보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